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8월 14일 끝까지 징그러운 양매도장으로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 또한 옵션 만기를 사실상 끝까지 양매도장세로 마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이 미국 PPI 발표 이후 반등하던 채권시장은 완전히 부러진 반면 통화시장은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옵션 만기를 사실상 철저한 변동성 매도로 마무리하였다면 이제 다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목요일 우리 증시 옵션 만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현물이 예상 체결가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파생시장 개장 후 현물시장 개장할 때까지 조심스러운 상승이 이어지면서 439선을 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8월물 옵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440포인트의 상단 배리어를 유지하면서 하단 배리어만 계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440을 넘기려 한다면 롤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440 스트레들로 조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죠. 화요일에도 선물이 오전장이 빠르게 상승할 때 마켓메이커들이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전이 커버링 이후 오후에 끝까지 누르기를 선택했다면 수요일에는 시장이 화요일에 고점과 저점 내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목요일은 한쪽으로 방향성이 쏠릴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장 초반에 439선을 빠르게 터치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고 또 8월물 전체의 흐름이 변동성 매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켓메이커들은 끝까지 변동성 매도를 줄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현물시장 개장 후에는 바로 매도가 쏟아져 나온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오전 9시 30분 이후 시가선을 깨고 내려가자 더욱 자신있게 콜옵션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후 10시 30분경 반등이 시작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오늘 끝까지 양매도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8월물 옵션이 일자별 유효 거래량을 보면 콜 클래스의 거래가 훨씬 많았어요. 해외 증시가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징그럽게 박스 내에서 가두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콜 옵션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지만 옵션이란 것이 결국에는 발행자와 보유자, 즉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발행이 유일하게 이루어지면 끝까지 발행자 위주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평균 발행 단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거래소에서 내려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또 투자 주체별 동향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마켓 메이커라는 투자 주체가 금융투자업자 혹은 외국인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각자의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최대한 짧은 단위로 미결제 약정의 증감과 기초자산이 움직임을 누적해서 분석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정확한 추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좀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그래도 포지션 트레이딩 하는 분이라면 꼭 각자의 모델을 갖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선물 베이시스는 많이 회복되었으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마감 무렵 크게 빠져버렸어요. 화요일에 선물이 439선으로 올라갈 때 증가했던 미결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숏이 쌓이고 있었다라고 분석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선물이 440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숏 포지션도 있었다고 봐요. 반대로 440을 넘기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델타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선물 매수가 이 옵션 만기가 가까워지면 모두 빠져나가서 선물 시장 자체는 중립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시장이 이제 매우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 시장이 재상승을 한다. 그러면 4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월물 옵션을 보면 유난히 미결제 약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는 8월 15일 금요일이 휴장인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9월물은 양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쌓일 때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까지 쌓인 것으로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는 460, 하단은 415포인트로 잡으면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음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 볼 것은 내가격 콜옵션들의 나름 적지 않은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난 6월물 선물이 사실상 폭등 마감을 하고 이후 9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되어서 거래를 시작한 뒤에도 상승이 에너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그냥 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잘 보면 시장이 7월 11일 이후 오랜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하락한 것이 없어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중 일중 거래하시는 분들은 8월이 매우 짜증나는 한 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추세가 생긴다 싶어서 들어가면 여지없이 처맞는 비추세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심히 종목 뺑뺑이가 돌아가고 있어도 지수는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꾸준히 상승 마감해서 사실상 주봉, 장대,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의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고요. 뉴스플로우 또한 금요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보합 마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전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추가 상승을 해서 유로스탁스 50 선물을 5,486포인트까지 뽑아 올린 등 시장은 끝까지 상승 양매도장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로스탁스 콜옵션은 화요일에 그 CPI 발표로 인해서 눌린 자리부터 만기까지 행사가별로 10배에서 26배가량 시세를 내는데요. 주말간 미국과 러시아,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월요일 유럽 증시는 장중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 시장입니다. 유로존 채권은 미국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주 화요일이 미국 CPI 발표 이후 채권 시장 좀 반등하나 했는데 목요일이 PPI 쇼크로 시장이 뒤집혔어요. 미국 국채나 유로존 국채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고 또 금요일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채권 매수자들이 손절매까지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잭슨 컨퍼런스에서 이 파월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증시가 열심히 금리 인하 기정사실을 외쳐대면서 김칫국을 먼저 마시됐기 때문이죠. 한편 통화시장은 채권시장과 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사실 미국이 CPI 화요일에 그 발표 있었던 이후 흐름이 좀 이상한 것이었죠. 미국 CPI가 그렇게까지 약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비달러가 그 다음 날까지 오른 것이 좀 오버액션이었다고 봐요. 또 목요일 PPI 강세로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다고 해서 비달러가 눌렸다면 금요일에도 채권시장 눌린 것처럼 비달러가 눌려야 했었죠. 그런데 금요일 비달러는 반등해버렸어요. 이것을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여하튼 지금 시장에는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나 실버는 제자리로 마감한 반면 기름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면서 전일이 반등을 모두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주봉 반등에 실패한 셈인데요.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흘러내린다는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서 딱히 기름만 살아날 일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목요일, 금요일 연속 이틀 반등해서 36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기존 변동성 축소 구간이 상단에 도달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초반 1시간 동안 강한 슈팅을 주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전혀 오르지 못했고 또 유럽 증시가 살짝 눌릴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눌리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본장 개장 무렵에는 약 보합선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출발과 함께 강력한 선물 매도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처음 15분 동안 0.5%를 아주 스트레이트로 빼게 됩니다. 또 이후 15분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반등이 막 이어진다기보다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 이런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게 유럽 마감 직후에는 나스닥 선물이 일중 저점인 23,734포인트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 고가 대비는 거의 한 1%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 증시는 정반대의 움직임,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했거든요. 그동안의 유럽이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것을 이번 만기 때 모두 만회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갭상승했다가 내려오면서 어쨌든 현물은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을 붙들어둔 것이지 시장 자체는 진즉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8월물이 흐름이 강력한 변동성 매도였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그게 전부였어요. 유럽 세션 마감 후 기록한 저점이 일중 저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의미 있는 반등이든 추가 하락이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감까지 아주 지루한 지그재그 흐름이 이어졌고요. 덕분에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이 바닥을 찍었지만 유럽은 지수가 고가 마감하면서 변동성 바닥 찍고 미국은 지수가 눌리면서도 변동성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8월 옵션 만기를 두고 시장에서는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 에너지가 사실상 소진된 것 아니냐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 팬데믹 이후로부터, 그리고 짧게는 올해 4월이 트럼프 관세 충격 이후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리테일이 아주 강력한 바이 더 딥이, 예를 들면 뭐 논 레버리지 펀드, 여기도 ETF에도 유입되고 있지만 델타가 열린 네이키드 콜옵션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8월물 또한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지만 SPX 기준 6,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했죠. 그래서 사실상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말까지 SPX 변동성은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거의 준 게 없어요. 그리고 8월 들어서 첫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양매도 장세가 진행됐죠. 그리고 8월 12일에 CPI 발표 이후 마지막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충분히 콜옵션 감마 스퀴즈를 줄 법했는데, 수요일에도 시장은 제자리에서 맴돌았고, 또 목요일에는 PPI 충격으로 눌렀던 것을 어떻게든 감아 올리긴 했는데 콜옵션은 살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요일까지도 양매도구나 싶었는데, 금요일날 아시아 세션에서 SPX 선물이 6,500포인트 넘겼죠. 그래서 이때는 진짜 가는가? 그리고 그때는 유럽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장 개장 직후 바로 밀어버리면서 이번 8월물은 그냥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죽인 양매도 장세로 마감하게 됐어요. 리테일들이 콜옵션 매수에 집중한 것에 비해서 헤지펀드나 자산 배분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풋옵션 매수 포지션 늘리면서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 8월물 만기까지는 옵션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옵션 다 죽인 것이지 풋옵션이 의미 있게 살아나지 못했죠. 9월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은 변동성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살살 살아나고 있거든요. 리테일들은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롱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이 PPI로 크래시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려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김칫국 마시는가 아닌가 싶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기술주들이 조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는 한참 달렸던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느새 21선 조정을 맞기 직전까지 눌린 것이 더 눈에 들어와요. 변동성은 오르지 않고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21선을 깨게 된다. 그러면 자율 반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율 반등은 변동성이 만약에 두 번째 바닥 찍는다. 그러면 진정한 하락 시세의 출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하락까지는 자연스러운 눌림으로 보지만 잭슨홀 미팅 전후로 의미 있는 반등 못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반기가 잦으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눌려서 마감했는데 8월 15일 휴장 때문에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야간 선물이 움직이면 좀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주 중반 이후로 사흘 연속 음봉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증시는 장 초반 혹은 오전장에는 적잖은 눌림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눌림이 변동성 상승을 유발시키거나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해외 증시 변동성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한참 더 변동성 매도가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월요일 우리 증시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새로운 9월물이 일중 진폭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증시 변동성 고평가 현상이 어느 수준까지 축소될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데요. 마침 월요일은 먼데이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8월 15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빵빵한 상태로 거래가 마감됐어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누르고 먼슬리 옵션은 프리미엄을 상대적으로 덜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 변동성 눌린다고 가정하면 월요일 우리 증시 하단 배려는 430선에서 형성되고 상단 배려는 443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초반 30분에 빠르게 눌림 나온다. 그러면 일단 430선 구경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반대로 눌림이 나오지 않거나 점진적 상승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오후장에는 44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양쪽으로 다 열려있긴 해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을 보고요. 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 꽤나 큰 주봉이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8월 만기까지 한참 이 구간에서 방향성 에너지가 축적됐기 때문에 상승세가 형성된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9월물 옵션이 지금 미결제 약정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클래스별로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뒤에 방향성 타진하는 것이 좋겠고요.
월요일 흐름만큼은 위클리 옵션 만기 이후로 가두리가 이어지든 흔들림이 나오든 좀 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CPI와 P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시장이 자꾸 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이라도 호키시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러면 이때는 시장이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도 변동성 보면 아직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주말이 미국과 러시아 알래스카 회담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푸틴 승, 트럼프는 중립, 유럽은 패 이런 평가가 우세하죠. 더구나 유럽은 옵션 만기까지 당겨 올린 게 있어서 월요일은 어느 정도 차익 실험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변동성을 얼마나 살리게 될 것인지 단순히 5일선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눌림이 나올 것인지 등을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유로존 국채예요. 지난주 종가 저가로 눌린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반등 모멘텀이 없긴 하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경우 같이 유로존 국채가 따라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궁금해요. 금요일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인 76.66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월요일 이후 채권 변동성이 상승할 때 채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가 이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계속 낮아진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채권 변동성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잭슨홀 연설 때 금리 인하 기대감 망가진다? 그러면 하반기 채권 변동성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국채가 특히 장기물 중심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봐요. 여러모로 돌아오는 잭슨홀 미팅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한국시장 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